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자금 세탁 방지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 과언이 아닌 덴마크의 단스케 은행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자금 세탁이 한번 잘못 연루되기 시작하면요. 특히 국제적인 자금 세탁이 한번 연루되면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한번 벌금 맞고 다시 프랑스에 벌금 맞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끝없이 이어지는 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당연히 중요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한번 연루되고 나면 정말 매년 새로운 소식에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단스케방크가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단스케방크에 대한 가장 최근 소식인데요. 미국이 단스케방크 자금 세탁 의혹 기소에 도움을 준 에스토니아에 5천만 달러를 감사의 뜻으로 송금해줬다는 겁니다. 단스케 은행은요, 덴마크의 최대 은행으로 꼽히는데요. 미국이 이 단스케 은행에서 몰수한 자금 중 약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28억 원을 에스토니아에 공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요, 미국이 자신들이 자산을 몰수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한테 혹은 도움을 준 국가에 몰수 자금 중 일부를 돌려주면서 그렇게 보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으면 미국이 700억을 주면서도 너무 고맙게 줬을까요? 단스케 은행은요, 2000년대 초반에 에스토니아 지점을 통해 약 300조 원, 2천억 유로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국제적으로 허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8년 내부 조사에서 자금 세탁 통제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드러났고요. 단스케 은행은 2022년 12월 은행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서 약 3조 원, 그러니까 20억 5,900만 달러를 몰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중 약 1조 7,400억 원, 약 12억 달러가 미국 정부에 납부됐고요. 나머지 금액은 덴마크 당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각각 민사 합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단스케 은행 사건에서요. 단스케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고 그 기소를 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국제자산 몰수 공유 프로그램에 따라서 몰수 자산 중 그러니까 5천만 달러를 에스토니아에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에스토니아는요, 이 자금을 금융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금 세탁, 사기, 사이버 범죄, 테러 자금 조달 등의 금융범죄 예방과 조사를 강화하는 데 쓰도록 했답니다.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5천만 달러, 7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단스케 은행은요, 지난 9월에도 이 사건 가지고 프랑스 당국에서요, 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미국, 덴마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랑스에까지 제재를 받은 겁니다. 당시 에스토니아 지점에서요, 비거주자, 특히 러시아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 자금 이동 창구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은요, 형식적인 감시 절차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처리했고요. 내부 경고도 무시하고 유령 회사를 사용해서 자금의 실소유주를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금 세탁을 도와준 겁니다. 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 이체도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단스케 은행을 제재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우리 금융이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자금 세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국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이 통과한 달러로 결제되면 미국이 나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로로 결제되면 유럽의 은행들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스케 은행은요, 지난 9월에 프랑스의 벌금이 나온 다음에요. 이 합의에 도달되어 기쁘다. 이제 은행에 대한 당국의 마지막 조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미국이 이번에 자신들이 몰수한 자금의 일부를 에스토니아에 주기로 한 것도 있었지만요. 이거는 이미 끝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이유로 진짜 생각지도 않은 이유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에서 걸린 마약 사건 때문인데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사촌이 마약 밀매로 체포됐거든요. 이 사람이 유명한 DJ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사촌이 또 단스케 은행을 통해 자금 세탁이 한 걸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조명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에서 이 사건을 또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규모 자금 세탁이 일어나면 끝없이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 경찰은요, 지난 3일, 1월 3일입니다. 미카엘라 자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DJ 이자트 칸인 자바도바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바도바는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요, 이 자바도바의 남편이요, 바로 의심스러운 출처로부터 약
1390만 파운드, 약 230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의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약 20개의 역외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자금을 영국으로 송금했고요. 이 중 6개 회사는 아제르바이잔 세탁소 스캔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세탁소 스캔들이요, 바로 단스케 은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캔들에 연루된 유령 회사들이 바로 단스케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과 라트비아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이동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은 유럽과 전 세계 각지 계좌로 송금됐는데요. 이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유럽의 로비 활동에 사용됐습니다. 유럽 평의회 의원들과 유럽 내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유린 기록을 은폐하거나 옹호하는 데 사용됐고요. 이것 때문에 수사받은 유럽 의회 의원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권력층이요, 런던, 파리 등지의 고급 부동산과 명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적 소비와 재산 축적에 사용된 것으로도 나타났고요. 또 사회적 이미지를, 아제르바이잔의 나쁜 사회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문화 행사를 후원하거나 학술활동 지원에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결국요, 유럽에서 의심스러운 사건이 나오고 정체 모를 돈이 발견될 때마다 이 단스케 은행 사건이 계속 재소환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수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 당국도 이 사건을 또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단스케 은행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요, 북유럽의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대형 은행장이 자금 세탁 관련 혐의로 15개월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에스토니아가 나오는데요. 비르기테 보네센 전 스웨드뱅크 은행장이 자금 세탁 문제와 관련해 고객과 주주들을 속인 혐의로 15개월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 9월 얘기입니다. 15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스웨드뱅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에스토니아 지사를 통해서 약 400억 유로, 59조 원 정도 되는 돈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에스토니아에서만 약 1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네센 전 은행장은요,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스웨드뱅크가 자금 세탁 문제와 관련해 은행에 있어 어떠한 중대 결함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은행은 에스토니아 지사에서 상당한 양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주와 고객들에게 사실상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스웨덴 금융감독원은 2020년 스웨드뱅크에 약 3억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5,30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이후에 반자금 세탁 조치에 대해 고의적 또는 과실로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스웨덴 항소법원이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이 보네센 전 은행장에게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건데요. 이처럼 자금 세탁이 한번 이루어지면 은행장도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점장이나 그걸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총괄 관리했던 은행장도 발표 한번 잘못했다가 감옥에 무려 15개월이나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요, 자금 세탁 방지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융기관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전해드렸듯이 캐나다 TD은행도 이 문제 때문에 은행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